나는 올해 72살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놓고도 아직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가까운 친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 부르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40년 동안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 한다. 왜 지금이냐고? 글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밤마다 꿨던 꿈 때문인지 모르겠다. 꿈속에서 한 여자가 날 부른다. 아주 오래전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사람은 살다 보면 가끔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아주 거짓말처럼 수진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내를 배신한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을 꺼내는 건 아직도 두렵다. 하지만 늙어가다 보면 마음속의 짐은 결국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나는 그 짐을 너무 오래 지고 있었다. 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20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초 나는 대학에 다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꿈은 컸다. 그리고 그때 내 모든 꿈보다 더 선명했던 게 있었다. 바로 수진이었다. 수진은 나보다 2살 어렸고 같은 과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사진 속에서도 예뻤지만 실제로 보는 순간 난 그저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난다. 눈빛이 맑았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사람을 편하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다. 돈이 없어도 좋은 곳에 가지 않아도 그냥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오래가지 않는다. 특히 가난한 청춘에게는 더 그랬다. 그 시절 나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휴학하고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야 했고 수진의 집안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아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불안이 가득했고 불안은 우리 둘을 조금씩 거칠게 만들었다. 사소한 오해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 잠시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잠시가 아니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아했던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버린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수진을 다시 본 적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땐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합리화했지만 가끔 밤에 누워있으면 문득문득 떠올랐다. 아내를 만나 결혼했을 때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조용히 눌러놓았던 서랍이 있었다. 그 서랍 안에는 수진의 웃음, 목소리, 손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서랍이 갑자기 열려버렸다. 내가 60이 되던 해 아내가 다니던 봉사활동 모임 때문에 지역 요양병원에 따라갔다. 아내가 봉사활동하는 동안 나는 병원 근처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복도에서 갑자기 간호사가 내게 물었다. 혹시 박수진 씨 보호자분이세요? 나는 순간 멈췄다. 이름이 흔한 편은 아니라서 얼떨결에 아니오라고 했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발걸음이 자꾸 복도 끝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창문 사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았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희끗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녀였다. 40년 만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기만 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돌아서야 하나. 마음이 온통 뒤섞였다. 결국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녀는 날 보자마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준호야. 그 한마디에 내 모든 세월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나를 바로 알아본 걸까? 나도 세상 많이 변했고 늙었는데. 그런데 그녀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을 넘어서 기다렸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어떻게 그러자 수지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는 숨을 들이켰다. 마지막. 그 단어가 너무 무겁게 들렸다. 수지는 오래전에 큰 병을 앓게 되어 지금은 요양병원에 거의 누워 지낸다고 했다. 자식은 없다고 했고 결혼도 했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홀로 견뎌왔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수지는 말했다. 그날 너 나 떠난다고 했을 때 사실 나 너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고통스러워 떠난 것이라고, 서로를 위해 그랬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의 불안 때문에 도망친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죄책감 대신 고마움이 들었다. 그녀가 나를 원망하기보다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계속 요양병원을 찾았다. 아내에게는 봉사활동 때문에 다시 들른다고 둘러댔다. 그냥 그녀가 괜찮은지 보고 싶었다. 이대로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물론 사랑 같은 감정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감정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저 묘하게 평온했다. 인생을 함께 보낸 건 아내인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지. 그 감정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수지는 내게 과거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축하해줬다. 아내와 아들 얘기를 들려주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지는 말했다. 너 참 잘 살았구나. 그걸 보니 나도 기쁘네.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수진과의 마지막 만남은 아주 조용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야, 고마웠어. 늦게라도 와줘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는 건지. 오히려 내가 미안해야 했는데. 수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내 손등에 올리며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나한테는 충분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수진이 떠난 뒤 나는 한동안 말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살았다. 죄책감인지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기억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나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고 아들과의 대화도 한마디 한마디 더 귀하게 들렸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나를 떠난 사람에게 배운 것이 나와 남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니. 아내는 아직도 모른다. 내가 4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불러주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이 비밀이 아내를 해치는 종류의 것은 아니라 믿는다. 오히려 나를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준 기억이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을 잃었다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늙고 나서야 안다. 어떤 인연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나는 이제야 말한다. 내 첫사랑은 40년이 지나서야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나는 그 인사를 통해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살 용기를 얻었다. 이건 후회와 미련의 이야기가 아니다. 놓쳤던 것이 어떻게 현재를 비추는지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기억이 또 다른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지가 담긴 이야기다. 나에게 수지는 과거가 아니라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준 바람 같은 존재였다. 아내와 살면서 나는 자주 생각한다. 혹시 그녀도 나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까? 누구나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한 첫사랑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느냐인 것 같다. 나는 그 기억 덕분에 아내의 잔소리가 귀엽게 느껴지고 아들의 방문 소리가 반갑고 혼자 걷는 길도 덜 쓸쓸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수지는 지금도 내 삶의 일부다. 하지만 그건 아내와의 사랑을 침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다. 이제야 나는 말할 수 있다. 평생 내 마음에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 박수진.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고 내 지난날의 미련이었으며 동시에 내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렇게 세상에 남김으로써 이제야 진짜로 그녀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내가 40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꼭 들려주고 싶었다.
누구나 가슴속에 한 사람쯤은 남겨두고 살아간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하게 된다는 걸. 나는 오늘도 아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간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옆을 걸어준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게 남은 사랑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쏟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아내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수진아, 고마웠다. 그리고 안녕.